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시현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7월 12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쭉 라이브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부터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녹화로 다시 전환을 했는데요. 이게 그 라이브를 진행했던 게 사실은 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듣는 분들 또 특히 9시에 라이브로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했었거든요.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게 할 수 없게 됐어요. 지금 뭐 제가 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이브를 접고 또 녹화로 진행을 했고요. 혹시라도 상황이 바뀌면은 다시 또 라이브로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떤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녹화가 일요일 9시에 곧바로 나가기 때문에 듣는 분들은 조금 더 편안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에 녹화 방송이 나갔었기 때문에 늦게 들으신 분들은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그냥 들으셔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약간 또 아쉬움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방송 내용을 최대한 또 충실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봉수 선생의 시장 점검, 시장 점검과 다음 주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데요.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수익률 점검,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그리고 다음 주 대응 전략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익률 점검인데요. 유료회원 수익률 점검입니다. 2019년의 수익률이고요. 2019년에 꾸준하게 수익이 누적이 됐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 업다운이 있었지만은 길게 봤을 때는 결국은 평균적으로는 괜찮았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뭐 1년에 뭐 370% 정도 나왔죠. 어쨌든 아주 좋은 결과도 아니지만은 뭐 적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또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었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조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그런 달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특히 5월과 6월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다가 오히려 좀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7월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일단 7월 3분의 1 정도 지나갔습니다만은 일단 결과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20% 이상 수익이 난 종목들도 있고 몇 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7월은 5월이나 6월에 비하면은 확실하게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런 흐름을 7월 그리고 8월까지 쭉 이어서 그럴 자신감도 있고 흐름이 그렇습니다. 사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5월, 6월에 좀 주춤했었던 게 오히려 7월 들어서는 더 훨씬 나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6월에 매매했던 내역인데요. 사실 6월에는 좀 아쉬운 종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익이 좀 크게 났었다가 오히려 손절한 종목들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아쉬웠었고요. 어쨌든 그 아쉬움을 7월에는 좀 씻어내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시장 점검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거의 비슷하게 마감을 했어요. 크게 불만이 없었던 그 정도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코스닥은 좋았죠. 코스닥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752에서 마감을 했는데 772로 마감을 했어요. 뭐 크게 상승을 했죠. 뭐 급등한 건 아니지만은 사실 이 정도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왜냐하면은 자, 지금 코스닥 지수가 결코 낮은 지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2월 고점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강했고요. 코스닥이 강했던 건 다른 게 없어요. 결국은 바이오죠. 제약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죠. 물론 이제 직전 고점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약이 급등을 해줬어요.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 자체가 워낙 좋죠. 코스닥은 사실 뭐 일일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이오가 가면 일단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제약 그리고 또 기타 서비스 업종에 바이오가 많죠. 그런데 이번 주는 역시 둘 다 강했다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타 서비스 업종도 보면은 자 1월에 고점을 완벽하게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강세예요. 지금 위치를 보면은 작년 거의 뭐 최근 고점을 보면은 작년 3월 정도 흐름이지 않습니까? 위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코스피하고 한번 간접 비교를 해드릴게요. 작년 3월 위치하고 지금 상황하고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사실 이 코스닥 쪽을 보시면은 자 코스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위치가 최고점하고 그렇게 뭐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없는 게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고점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리고 뭐 정확하게 보자고 하면은 직전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약한 그런 흐름이다. 다만 코스피도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훨씬 강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직전 고점을 확실하게 넘었지 않습니까? 역시 이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월에 급락하기 전에 그 위치를 확실하게 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닥이 상당히 강하고요. 코스피는 3월에 급락하기 이전에 고점을 아직 넘어서지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괴리감이 크죠. 이런 흐름을 만든 게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바이오라는 것이죠. 바이오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역시 그런 면에 있어서 코스닥의 흐름을 만드는 건 역시 바이오다. 그런데 제약업종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역시 바이오가 엄청나게 갔었지 않습니까? 2018년 1월이 고점이죠. 뭐 코스피 고점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엄청나게 갔던 것만큼 엄청나게 급락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의 흐름을 보면은 어떤 코스닥의 흐름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하락할 때는 또 엄청나게 사정없이 하락하면서 시장을 다운시키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고점하고는 아직까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 고점을 넘어간다는 건 사실상 좀 맞는 흐름은 아니죠. 왜냐 당시에 이 바이오 쪽의 흐름을 만들었던 종목들의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만큼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특히 신라제넨이나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사실 바이오의 흐름을 만들었었던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그 종목들의 흐름이 너무 좀 과도한 면이 있어요. 셀트리온 한번 보실까요? 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어떻습니까? 고점을 다 넘어갔고 또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과도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바이오 쪽에 거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표하는 이 종목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뭐 흐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업 흐름이 정말 좋지 않고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은 과도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꺾였을 때는 바이오도 같이 꺾인다는 것이죠. 역시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불안감이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바이오 쪽이 지금 어쨌든 움직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대부분 이제 코로나 쪽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테마주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또 전반적으로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당분간은 이 바이오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 면을 보면은 역시 당분간 이 코스닥의 강세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피는 상당히 약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비해서 약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코스피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코스피가 일단 크게 가지 못하는 원인은 보면은 전기전자를 보면은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전자는 직전 고점하고 좀 괴리감이 있죠. 전기전자가 사실 이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이렇게 강하게 갔었는데 그 고점과는 괴리감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이때 이렇게 상승하는 것도 좀 과도했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부작용이 나오면서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좀 약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의 흐름이 그렇죠. 전기전자는 곧 삼성전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역시 앞서 언급했었던 코스닥의 어떤 흐름도 코스피의 흐름처럼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언젠가는 있을 것이다. 다만 단기에는 크게 꺾일 만한 흐름은 아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전기전자가 가지 못하는 흐름 속에서는 아주 강하게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사실 수급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걸 수급을 보면은 길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수급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5월 중순 이후부터 매수를 많이 했어요. 외국인들이 1조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상승시키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는데요. 다만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길게 보면 코스피 전체 수급을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수급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만 매수를 한다?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끌고 가는 그런 종목 아닙니까? 그런데 코스피를 대표하는 종목인데 계속 매수할 수가 없겠죠. 전체적으로 다 매도하면서 삼성전자만 매수를 했다는 건 이건 뭐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단기 매매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저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수를 반등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닌가.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은 지수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에 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에서 단기 수익도 노리면서 지수도 반등시키는 어떤 그 선물조가 연계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삼성전자 역시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는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7조 8조 이렇게 매도를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흐름이 급격히 갑자기 개선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한국 시장이 계속 간다고 봤을 땐 계속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의 현재 위치예요. 삼성전자의 현재 위치를 보면은 자, 길게 보면은 역시 역사상 최고가에서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가격 메리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 그런 것들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을 것인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좋았을 때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나오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실적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이전까지 반등이 나오다가 꺾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좀 선반영이 됐다. 아마도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반도체 쪽도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했을 때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흐름도 뭐 그 정도 흐름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번 주에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적으로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크게 갈 만한 상황은 아니었었죠. 역시 개인만 매수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고 그런데도 이 정도면은 잘 버텼다는 것이죠.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잘 버텼다. 크게 하락한 게 없어요. 2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에 크게 하락한 게 없고요. 이런 모습을 만든 게 역시 해외 증시다. 미국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보시면은 뭐 S&P 500 그리고 다우
나스닥 강하죠. 예, 나스닥이 훨씬 강한데 그래서 결국은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버텼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이죠. 그러면서 급등을 했고요. 지난주에 한국 시장을 제가 일요일 무료 방송에서 예상을 했을 때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아니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급등하는 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월요일, 화요일이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어쨌든 이번 주도 역시 해외 증시가 모든 걸 다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또 자세히 볼 게 뭐냐면은 나스닥이 강하다는 거예요. 나스닥은 역사상 최고가를 또 돌파를 했죠. 그런데 다우존스, S&P 500은 한참 괴리감이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나스닥을 끌고 가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이라는 거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뭐 기술주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뭐 아마존 같은 이런 대표 종목들이 워낙 강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버티는 거지. 정말 이런 그 대형주들 몇 종목들 그리고 기술주들이 끌고 가지 않으면은 미국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 편중된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물론 지수라는 게 엄청난 여러 종목들이 모여서 만드는 흐름입니다. 한국처럼 또 삼성전자처럼 뭐 2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그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종목들이 골고루 상승을 하겠죠. 다만 기술주가 끌고 가는 흐름 상당히 좀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이런 지수들이 상당히 강하죠. 과거에는 나스닥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그 지수가 강하다 그러면은 한국의 전기전자가 거의 연동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약하죠. 그리고 미국하고의 어떤 흐름을 생각을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는 현재 약하다. 정고점을 일단 돌파하지 못하는 것을 떠나서 역사상 최고가를 보면은 괴리감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연동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연동하는 추세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은 역시 장기적인 어떤 수급의 흐름 이런 것들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애매하다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한 번 정도는 좀 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대형주들이 꺾이든지 나스닥이 꺾이든지 했을 때는 어떤 단기적인 좀 그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한 번 정도는 급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열심히 시장을 반등시키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부담스러우면은 가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나스닥 빼놓고는 그렇게 계속 뚫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일부 종목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전부 다 가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조정을 한번 심하게 받을 그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역시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던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뭐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이렇게 1조 원 정도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수급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계속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거의 뭐 한국 시장을 버리다시피 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한국 시장을 좋게 볼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호재성 이슈를 만들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기도 하지만 한국은 그런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 흐름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완벽히 살아나는 추세가 아니다는 걸 봤을 때는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버틸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미국 시장이 버티는 그런 흐름 안에서는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크게 다운기되기보다는 역시 2100과 2200 사이의 어떤 이 박스권에서 당분간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자, 기존에는 7월 중순 이후에는 위험할 수가 있다 조심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단기에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일단은 미국이 버티고 있고요. 그런 흐름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당분간 뭐 최소 7월 정도까지 다음 주까지는 최소한 버티겠죠. 그 이후의 흐름은 또 변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을 봐야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이런 지금 버티기 장세가 8월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게 이게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 결국은 시장을 급락시켰던 원인, 물론 가격에 대한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코로나가 이런 흐름을 한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다시 또 심해지면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은 지금은 절대적인 숫자가 많은 상태에서 확산이 되면은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안하고요. 기존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코로나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가 됐어요. 사람들이 마스크도 더 잘 쓰지 않고 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쉽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어떤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름에 오히려 확산이 많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늦더라도 가을 정도에는 다시 한번 또 2차 대유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나 백신이 확실히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확산세가 쉽게 진정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한 번 정도 또 발작 수준의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자는 것이죠. 다만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이 워낙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세가 버티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한국도 계속 가기는 부담스러워요. 전고점을 뚫고 가기는 부담스러우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계속 등락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 시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입니다. 이번 주 특징주는 두 종목 골라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진양산업입니다. 이 종목 정치인 테마주죠. 지난주에 이번 주죠. 뭐 주식시장 끝났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조정받으면은 뭐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가면은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어쨌든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참 이게 좀 세상이 돌아가는 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좀 좋은 일들만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남선알미늄입니다. 남선알미늄.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정치인 테마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남선 알미늄 우선주죠. 그래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강했어요. 정치인 테마주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대선 테마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은 한 번 정도 접근해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뭐 좀 너무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단기도 되고요. 또 조정을 심하게 받으면 중기로 되는 종목이니까 어쨌든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골라봤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 주 대응 전략입니다. 일단은 뭐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견고하게 좀 버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선물 쪽의 흐름도 비슷해요. 그래서 어쨌든 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중의 단타는 역시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 이 안에서 어떤 그 그림을 그리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역시 2200, 2100 이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위아래가 왔을 경우에는 일봉으로 대응해 보자는 것이죠. 다만 위쪽으로 좀 강하게 튀어오르는 화요일 같은 이런 흐름이 나왔을 경우에는 역시 하방 쪽을 공략을 해보고 밀리면은 좀 끌고 가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에서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을 땐 빨리 정리를 하고 또 상방 공략하고 또 위로 갔을 때는 하방 공략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만 장중의 단타는 양방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위로 튀어 올랐는데 하방 공략을 했다. 그런데 계속 간다. 그러면 손절은 좀 짧게 하자.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방으로 이렇게 일봉으로 추세로 공략을 해보는 건 2200선 근처까지 왔을 때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장중 단타는 구와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테마주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장품주들이 조금 이제 또 다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역시 단타 뭐 일봉 매매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은 일봉 매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뭐 이번 주에 지금 뭐 그 종목을 50% 이상 수익이 났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예. 자, 뭐 SK네트워크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16만 5천 원에 매수를 해서 50% 이상 수익이 났었고요. 자,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EDGC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로나 테마주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역시 금요일에 상한가를 가면서 기대에 부응하는 흐름이고요. 다음 주 상황을 봐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홀딩을 하든지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대정화금 이 종목도 코로나 테마주죠. 역시 지금 현재 20% 정도 수익 구간인데요. 다음 주에 뭐 30% 이상 수익 매도를 하든지 급등한다면 더 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플러스 15% 정도의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든지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 관련주들을 일봉 매매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종목을 하나 고른다고 하면은 자, 이 종목 네, 이 종목도 코로나 테마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일봉 매매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 정해가지고 뭐 분할 매수 하시고 마이너스 5%든지 마이너스 10%든지 손절가 정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하면은 뭐 최소 20% 이상 이렇게 뭐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확실하게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역시 편안하게 대응하실 분들은 이 정도로 조정을 받는 종목이 좋고요. 단기 매매를 또 단타 매매를 계속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을 조정받았을 때 장중에 대응하거나 아니면 일봉으로 대응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코로나 관련주들이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점에 유의하시면서 잘 생각을 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7월 12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요일 밤에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또 잘 대응하셔가지고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7월에 컨디션이 확실하게 살아났기 때문에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밤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뭐 다음 주에도 좋은 결과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